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7학년도 수능 시험에 나왔었던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고지 의무와 관련된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들어가 보면 첫 단락부터 묶어주기 시작해요.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포인트를 좀 짚고 그다음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 파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위험 공동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납부하는 겁니다. 지급받는 보험금, 보험금은 받는 겁니다. 보험료는 내는 거, 보험금은 받는 거. 그치? 그 위험 공동체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계산하고 결정된다 이거죠. 사고 발생 확률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험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특정 사고가 발생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죠. 왜?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할 수는 있겠죠. 이전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그렇죠. 그 관찰 집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해지죠.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 가까이 가게 되겠죠.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이 뭐냐? 이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죠. 돈 벌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장래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는 거죠. 예측 못한 사고에 의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길 것만 같아. 그런 예측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준비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그것을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을 든다 이거죠. 보험에 가입한다 이겁니다. 그럼 위험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위험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 있잖아요. 뭐 10대다, 20대다, 30대다 나이로 갈 수도 있고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별로 갈 수도 있겠지. 이 구성원은 자기가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즉 내가 위험한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다음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며, 자, 조건이 뭡니까?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럼 하나 잡아봅시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글쓴이는 공정한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 따라서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각자가 내는 돈이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받는 게 이제 보험금이고. 근데 그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공정한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조건.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과 일치해야 된다. 근데 우리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거 다 설명해줘요. 자,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된다. 자, 그 위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낸 돈, 보험료 총액과 구성원 그 위험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중에 받을 보험금의 총액은 당연히 같아야죠. 그래야 공정하지. 낸 만큼 받아야 공정하죠. 자, 두 번째,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자, 조금 기다렸지만 설명해 주잖아요.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한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 받는 돈이라고 했죠? 보험금을 곱한 값이구나. 아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곱하기 보험금. 그쵸? 내가 받을 돈이 이만큼인데 그 사고는 이 정도 확률로 발생해 라고 한다면 그게 보험금의 기대값이고 그만큼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겠죠. 사고 발생 확률이 낮다면 보험료 적게 내겠죠.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관계 파악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일단 뭐 어떤 정보를 알려줬냐면 보험료의 비율입니다. 그걸 보험료율이라고 했어요. 보험료율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내가 이만큼 받게 되는데 보험금을 이만큼 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미 낸 돈이야. 그래서 받을 돈 대비 낸 돈의 비율 이게 이제 보험료율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아버리면 자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즉 이게 높아버리면 분자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 보험료율이 너무 낮다는 건 보험금이 크다는 거잖아. 즉 낸 돈에 비해서 받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더 많거나 얘가 더 많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아도 안 되고 그 반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려면 같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가 잡혔어요. 자,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 위험 공동체가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자, 사고 발생 확률이 뭐 한 2%였는데 갑자기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뭐 한 15% 되는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들어오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 발생 확률이 15%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2%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고 보험금을 지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건 보험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험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 위험 정도의 예상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인해서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이 플러스 됨으로 인해서 뭐 한 7%까지 치솟았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확률에 해당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올라가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은 2%인데 이 사람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거죠. 그러면 내 사고 발생 확률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사고 발생, 실제 사고 발생 확률보다 더 높게 책정돼서 보험료 내니까 불공정하죠.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자,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 비문학 독서하다 보면 비대칭성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국어 어휘니까 잡고 들어가시는 게 대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쪽이 더 크거나 작거나 쏠리거나 넓거나 좁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과 다른 한쪽이 대칭이지 않다,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겠습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더 적게 갖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서로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위험 정도는 보험사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내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한 정보는 내 정보에 대한 것은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겠죠. 따라서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즉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가 같지 않다. 이렇게.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춰진 특성, 감춰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제 그 수단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라는 수단이 있어요. 법적 수단이죠. 이것은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얘기하다가 경제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장르가 혼합돼 있구나. 그래서 이쯤 돼서 끊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고 다 알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이제 보험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설계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면 다 보험을 들 수 있는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청약입니다.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그치? 요청하면 보험사가 승낙, 그죠?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치? 느낌과는.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면은 그냥 별 표시 없이 가는데요. 인용부호 들어갔다는 건 이 법적 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즉 중요한 사항에서 알려야 되고 고지해야 되고요. 고지해야 하니까 고지 의무예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짓된 정보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그죠? 청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는 거절하겠습니다. 가입자분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차등적인 보험료. 거절은 안 하겠지만 당신의 사고 발생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거절할 정도는 아니지만 똑같은 보험료를 내실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좀 더 내셔야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책정, 결정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물론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면 위험 공동체에 대비해서 매우 낮다면 그러면 보험료가 좀 내려가진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동등하게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죠. 아까 정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빼먹지 말라고 했고 고지 의무는 법적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고지 의무를 어겼어? 그러면 너는 계약 해지해도 나는 계약 해지할 거야. 가입자 당신과 나는 이제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사가 갖고 있는 거죠. 법을 어긴 게 가입자니까.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고지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계약 해지예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후, 즉 사고가 발생했어. 그리고 보험금도 지급했어. 또는 지급하기 전이야. 사고가 이미 났어도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왜? 가입자가 법을 어겼으니까.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합의할 필요도 없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일방적 통보만 하면 돼요. 계약 해지 이렇게.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왜? 계약은 무효니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계약이었잖아요.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금 줄게 요게 계약이었잖아. 근데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보험금 줄 필요 없겠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계약은 무효였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미 모르고 당신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걸 우리 보험사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거든. 그리고 돈 줬잖아. 그럼 돌려내시오. 다시 반환하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이에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자 이건 일반적 법이에요. 일반적 법.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뭘 하지 않았다면 뭐 세금을 안 냈어? 그럼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당신이 교통사고를 냈어.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라고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라고 했습니다. 달리.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는 강제 이행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단 말이야. 일반 법에서는. 그치?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 위반했었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상법에서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하거나 또는 뭐 강제이행 이런 게 없죠. 왜 강제이행 할 수가 없어요.
뭐 고지의무 위반해서 고지의무 위반한 걸 알렸어. 감추고 싶었던 자기 병력을 알렸어. 그렇다고 계약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계약은 해지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자,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되는 경우 예외적 상황이 있다. 그게 뭐냐? 계약했을 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니까 이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 지금 계약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 과정 중인데 알았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야. 안 물어봤으면 이건 보험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가입자도 잘못했어. 근데 알았거나 그것을 놓쳐버린 보험사 잘못도 있어. 그럼 쌍방이 다 잘못한 거잖아요. 안 알린 사람이나 또는 알렸는데 뭘 놓쳤거나 또는 물어보질 않았거나, 그렇죠? 파악하질 않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양쪽 다 잘못한 경우, 근데 보험사 해지권이 배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 다 잘못했으면 그러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자가 잘못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을 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잘못도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이 부정이 돼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큰 잘못으로 보냐면 이 보험사를 좀 더 큰 걸로 본 거야, 문제가. 그렇지?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년, 3년, 10년 막 이렇게 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양자의, 즉 가입자와 보험사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 지음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다른 보험을 들든 아니면 대비를 하든 할 텐데, 이게 뭐 계약 해지가 되니 안 되니 갖고 이제 그 보험사가 질질 끌게 되면, 그럼 가입자는 지금 보험도 든 것도 아니고 못 든 것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로 너무 오래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안에 계약 해지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 또 그렇게 한 공통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보험사에 좀 더 책임을 크게 묻거나 지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입자 같은 경우에 약자로 보고 안정적으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우리 상법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고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이 건강보험과 이제 상해보험 이렇게 들었던 거야.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이제 고지의무를 안 했어. 위반했어. 그럼 이제 보험사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상해보험도 동시에 같이 이 하나의 계약으로 1계약으로 묶여 있는데 이 상해보험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상해 관련된 데는 고지의무를 충분히 지켜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어, 가입자가. 근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걸렸거든요. 근데 고지의무는 건강 관련된 고지를 안 했던 것이지, 여기서 뭐 가족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즉 상해와 관련된 고지의무는 전부 다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받은 건 괜찮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는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요건데 그래도 이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왜?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는 보험금을 이제 계속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계약은 어떤 경우든 해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고지의무 위반했으니까.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우리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불공정하다고 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고지 의무라는 게 있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의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목적이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결국 보험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생긴 우리의 상법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가 준수해야 될 고지 의무는 누구 거예요? 가입자가 해야 될 의무예요. 보험사가 아닙니다. 2번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 없습니다. 3번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전반부에서 얘기했죠. 공정한 보험일 때는 무엇과 무엇은 같아야 된다. 보험금의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고지 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원인을 나열한 후. 분쟁 원인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5번 보험 상품 거래에 부정적 적용하는 법률 조항 아니죠. 보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8번 1번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자 청약은 보험사가 아니라 누구다? 가입자다. 그치? 그리고 보험가입자 승낙은 보험사다. 이렇게 보십니다. 2번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입니다. 공정한 보험료는 총액이 같아야 돼요. 보험료 보험금 총액이 같아요. 많아야가 아니라 같아야 됩니다.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사고가 나야지 보험금을 받죠. 사고 안 나도 받으면 너도 나도 들죠. 그치? 그리고 사고 발생을 했다면 보험금을 이제 많이 지급받고요. 사고 안 나면 보험금 못 받죠. 나중에 이제 뭐 계약해질 때나 모르겠어요. 4번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죠.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니까? 보험사이기 때문입니다. 승낙 결정은 보험사가 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크게 보긴 해요. 그래서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계약 해지권의 기간을 두고 있는 거지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입자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사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해지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나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가입자 잘못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39번은 가를 바탕으로 요것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 0.2로 고정되어 있어요. 위험 공동체 A, B가 있습니다. A, B 모두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됩니다. 고정되어 있고 항상 적용돼요. 이거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 계산 결정하려고 해요. 보험료 얼마, 보험금 얼마 정하려고 해요.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일단 같고 뭐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고 다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도 다 같아야지 계산이 되죠.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보험료는 모두 일시불입니다. 그렇죠? 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자, 1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일단 보기에서 준 거잖아요. 위험 공동체가 있다. A와 B가 있다. 이들의 사고 발생 확률은 각각 0.1과 0.2다. 이렇게 나왔죠. 됐죠? 그래서 이제 보험금, 보험료 잡으려고 하는데요.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이제 가잖아요. 이 두 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교집합 찾아보는 거예요. 자, 위험 공동체 AB에 대한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 사고 발생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사고 발생 확률.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자면 여기 사고 발생 확률 얘기 나오죠. 여기 사고 발생 확률 나오죠.
그럼 사고 발생 확률이 나오는데 얘는 보험금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놈이니까 얘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이게 나와야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일단 보험료 총액, 보험금 총액은 항상 공정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사고 발생 확률이 0.1, 0.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고 발생 확률과 같은 게 뭐냐면 보험료율이거든요. 그치? 근데 보험료율은 보험금 분의 보험료야. 이 얘기는 뭐냐면 분수꼴이란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고 발생 확률이 보험료율이니까 보험료율은 보험금 분의 보험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점이라고 보험료율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1 이렇게 분수꼴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10분의 2 해서 분수꼴로 할 수 있고 이것은 공정보험이 항상 적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니까 변하면 안 되는 값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얘가 더 높고요. 그럼 보험료율도 얘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보험료의 비율이 얘가 더 높은 거죠.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분자 쪽에 있는 것을 이제 보험금이라고 보는 거고 분모 쪽에 있는 걸 보험금으로 보고 분자에 있는 걸 보험료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번.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험금과 보험금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저기서 이제 보험료를 2배로 높인다고 했으니까 A에서 보험료를 2배 높이면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도 2배, 보험금도 2배로 올라가죠. 근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인데 보험금이 2배 됐으니까 기대값도 2배가 되겠죠. 보험료가 2배 됐다는 건 보험금도 2배가 되고 사고 발생 확률도 2배가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험금, 즉 분자가 이 2배가 되면 분모도 2배가 되고 그 값에 대한 사고 발생 확률 곱한 값인 기대값도 몇 배가 되겠습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B도 한번 보면 B도 얘도 한 2배로 높이면 당연히 얘는 고정되어야 되니까 얘도 2배 높여줘야 돼요. 보험금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보험료 올라가면 보험금 올라가고요. 그럼 얘네들 올라가면은 보험금 올라가면은 기대값도 올라가죠. 따라서 보험금을 2배 높이면 보험료도 2배가 되는 겁니다.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되겠고요. 다음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사고 발생 확률과 같기 때문에 0.1이 되겠고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도 사고 발생 확률과 같기 때문에 0.2가 됐으니 서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4번 A와 B에서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이렇게 같죠. 보험금이 서로 같다는 것은 분모를 동일하게 해달라. 보험금이 같다는 건 분모를 동일하게 해달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분모 동일하죠? 네, 동일하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절반이죠. 네. A의 보험료는 B의 보험료의 몇 배? 2분의 1배, 절반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5번.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가 10분의 1이었고 B가 10분의 2였는데 보험료가 서로 같다는 건 분자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20분의 2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분자를 같게 만들어준다면까지죠.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다는데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 발생 확률 0.1 곱하기 보험금 얼마입니까? 20이잖아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 얼마입니까? 10이잖아요. 그러면 같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법에 나와 있는 이제 보험 관련된 고지 의무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법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고지 의무 관련된 법에서는 계약 해지권이라든지 보험금 반환 청구권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거죠.
손해배상 없습니다. 강제이행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다라고 했어요. 2번,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 많이 내야 되는 거죠. 3번,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 고지 의무와 중요한 사항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비대칭성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불공정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보험 본연의 목적을 지키기 때문에. 어쨌든 1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험사 가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고지 의무고, 5번에 자기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면은 그거는 불공정하죠. 그치? 그래서 불공정하니까 보험 가입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지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41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례가 또 나왔어요. 보험사 A는 보험가입자 B에게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을 했네요. 그죠? A가 B한테 보험금 지급했네요.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 않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죠? 고지 의무 위반, 해지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줬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계약 체결 당시 A, 보험사죠.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나, 그죠?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면, 그치? 계약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요. 보험사예요, 보험사. 보험사가 잘못한 케이스죠. 그치?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사가 잘못이 있다면,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그치? 그럼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어요. 모든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으니까 계약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즉 B한테 보험금을 준 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요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자, 잘못이 없어. A가 보험사 잘못 없어. 그럼 누가 잘못했죠? B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예요. 근데 A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죠? 지급했어요. 근데 B만 위반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A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보험사는 잘못한 게 없고 가입자만 잘못했어요. 그럼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3번,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쌍방 과실이네요. 그렇죠?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 계약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4번.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죠. 인과관계 없을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신 계약은 해지할 수가 있죠.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통사고 케이스예요. 5번.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 보험사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즉 사고 발생 후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죠. 계약 당시에 알리지 않았다면 다 위반입니다. 따라서 위반한 거예요. 자, 어휘 문제 나왔는데요. 자, A부터 E에 쓰인 문장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이제 대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대응해서 준비한다라는 그 장래에 일어날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대비하는 건 비교 대조하겠다는 거야. 공통점, 차이점, 계산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랑 미래를 준비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죠. 따라서 이건 동의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파악하다, 인상하다, 배제하다, 전가하다, 떠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떠넘기다,
배척 제외시키다 이런 개념이에요. 올리다, 그렇죠? 분석하다 이런 개념이어서 그대로 잘 쓰였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갈래복합 지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경제 지문과 법률 지문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케이스여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지문까지 읽고 바로 문제 풀고 그다음 법률 지문 나머지 읽고 문제 풀어도 좋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난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해 해서 쭉 다 읽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방식과 규칙을 정하셨다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그래서 능력이 형성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방법이 옳습니다. 그 모든 방법이 옳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우리 이제 하우투 수능 1등급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